당신만 모르는 지식 이야기. 이제는 평범한 대학생도 올리팬즈를 한다고? 충격적인 현실에 대해 전달하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올리팬즈로 한 달 30억을 번다고 하면 믿겠는가? 누군가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할 거고, 또 누군가는 가능하지, 요즘 세상인데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돈이 아니다. 정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왜 그들은 올리팬즈를 선택했을까?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 올리팬즈는 단순히 돈을 버는 플랫폼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의 땅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있다. 한국에서도 이미 유명한 인물들이 이 길을 선택했다는 거다. 박재범. 그가 만든 원소주가 대박이 나고 사업가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와중에 뜬금없이 올리팬즈의 계정을 만들었다. 팬들은 충격을 받았다. 박재범이 올리팬즈를?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지만 그가 직접 밝힌 이유는 단순했다. 새로운 플랫폼을 실험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올리팬즈 계정에는 선정적인 콘텐츠가 아닌 비즈니스적인 접근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강인경.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인물이다. 1세대 레이싱 모델이자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인터넷 방송인 중 한 명. 그녀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수많은 브랜드와 협업을 하면서도 결국 올리팬즈로 방향을 틀었다. 사람들이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그녀의 올리팬즈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고 구독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이들은 왜 올리팬즈를 선택했을까? 그냥 돈이 좋아서? 물론 돈은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단순히 돈 때문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단순하다. 여기엔 더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있다. 올리팬즈라는 플랫폼이 가진 본질을 먼저 살펴보자.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올리팬즈는 단순히 성인 콘텐츠만 올라오는 곳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돈이 많이 되는 콘텐츠는 성인 콘텐츠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럼 한 달 30억을 번다는 건 정말 가능한 걸까? 가능하다. 단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상위 1%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이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 그리고 그 상위 1%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공통된 요소가 필요하다. 첫 번째, 이미 팬층이 두터워야 한다. 박재범이든 강인경이든 이들이 올리팬즈를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돈을 번 이유는 단순하다. 이미 기존의 팬층이 어마어마하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올리팬즈를 시작한다고 해서 한 달에 30억을 벌 수는 없다. 사람들이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관심이 돈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두 번째, 희소성이 있어야 한다. 강인경의 경우를 보자. 그녀는 이미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지만 기존 플랫폼에서는 표현에 한계가 있었다. 올리팬즈는 그런 제한이 없다. 팬들은 더 많은 것을 원했고 강인경은 그 기대에 부응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한 달 수십억이라는 수익으로 돌아온 것이다. 세 번째, 컨트롤이 가능해야 한다. 올리팬즈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와 다르게 완전히 개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광고주를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휘둘릴 필요도 없다. 돈을 내는 사람들만이 콘텐츠를 볼 수 있으니까 제작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그럼 이게 완벽한 선택일까? 올리팬즈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만큼 실패한 사람들도 많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올리팬즈를 떠나야 하는 순간이 온다. 왜냐하면 이 플랫폼에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미지가 완전히 고정된다. 박재범이 올리팬즈를 실험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많은 팬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만약 그가 지금과는 다르게 운영했다면 어땠을까? 강인경처럼 더 직접적인 콘텐츠를 올렸다면? 분명히 그는 다시는 이전의 커리어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한번 올리팬즈를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이미지는 영원히 거기에 묶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올리팬즈의 가장 무서운 점이다. 두 번째, 플랫폼의 한계가 분명하다. 올리팬즈는 돈을 벌기엔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플랫폼 자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인정받는 곳은 아니다. 유튜브처럼 누구나 보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니라는 점에서 결국은 한계가 존재한다. 세 번째, 중독성이 있다. 올리팬즈에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절대 쉽게 그만두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만큼 빠르고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길게 갈 수 있는 모델이 아니라는 점이다. 올리팬즈에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박재범이 원소주를 만들었듯이 강인경이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듯이 결국은 올리팬즈 자체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 올리팬즈로 한 달 30억을 번다는 게 정말 꿈의 이야기일까? 아니면 한순간의 유행일까? 이 플랫폼이 만들어낸 억만장자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사라진다. 결국 중요한 건 이 선택이 되돌릴 수 없는 길이라는 거다.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들만이 이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돈이 되는 플랫폼은 언제나 생겨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한다. 몇 년 전만 해도 유튜브가 그랬고 인스타그램이 그랬다. 트위치와 틱톡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고 이제는 올리팬즈가 전 세계적인 화제다. 그리고 이 플랫폼을 이용해 한 달에 30억을 버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올리팬즈에서 성공했다고 알려진 사람들 중 끝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다. 한때 수십억을 벌었다는 인플루언서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돈을 벌어놓고 조용히 은퇴한 걸까? 아니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 걸까? 이 플랫폼이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라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야만 했을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건 지속 가능성이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은 시간이 지날수록 콘텐츠가 자산이 된다. 과거에 올린 영상이 지금도 조회수를 올려주고 광고 수익이 들어오고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추천을 해준다. 하지만 올리팬즈는 다르다. 여기서는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 이 플랫폼에서 돈을 벌려면 끊임없이 새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한 달만 쉬어도 구독자 수가 빠르게 줄어든다. 당장 강인경의 경우만 봐도 처음 올리팬즈를 시작했을 때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 기존 플랫폼에서야 하루 이틀 쉬어도 큰 타격이 없지만 올리팬즈에서는 단 하루라도 콘텐츠를 올리지 않으면 구독자 이탈이 시작된다. 그리고 구독자가 줄어드는 순간 수익도 바로 감소한다. 더 큰 문제는 구독자가 줄어들수록 점점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초반에는 단순한 사진 몇 장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더 많은 걸 기대하기 시작한다.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곧바로 다른 크리에이터로 이동한다. 이게 올리팬즈의 가장 무서운 점이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더 강한 콘텐츠를 요구받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걸 알고도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래서 많은 올리팬즈 크리에이터들은 수익이 가장 좋을 때 빠르게 다른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자로 방향을 돌린다. 강인경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올리팬즈로 큰 성공을 거둔 뒤 그 돈을 이용해 브랜드를 만들고 독립적인 비즈니스로 확장했다. 그렇다면 박재범은 어떨까? 그는 직접적인 성인 콘텐츠를 올리지 않았지만 올리팬즈를 활용한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했다. 그가 올리팬즈를 이용한 방식은 기존 크리에이터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성적인 요소 없이도 올리팬즈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테스트했고 이 과정에서 플랫폼이 가진 잠재력을 파악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였다. 올리팬즈에서 정말 큰 돈을 벌려면 결국 사람들이 기대하는 콘텐츠를 올릴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돈을 내면서까지 보는 콘텐츠가 단순한 일상 공유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기대하는 건 다르다. 그리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곳에서 성공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제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보자. 올리팬즈는 과연 누구에게 가장 유리한 플랫폼인가? 처음에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유리한 환경처럼 보인다. 수익 배분도 다른 플랫폼보다 높고 광고 없이도 직접 돈을 벌 수 있으며 충성도 높은 팬층이 형성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공했을 때 이야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리팬즈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실제로 올리팬즈의 전체 수익의 80% 이상이 상위 1% 크리에이터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한 달에 10만 원도 벌지 못한다. 이 플랫폼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오히려 극단적인 경쟁이 벌어지는 곳이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점점 더 자극적인 방향으로 콘텐츠가 이동한다.
결국 올리팬즈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서 시작한 사람들이다. 박재범이나 강인경처럼 이미 팬층을 보유하고 있거나 브랜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올리팬즈로 한 달 30억을 벌었다고 해도 그 돈이 영원히 유지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새로운 얼굴을 원하고 더 신선한 콘텐츠를 원한다. 그럼 결국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건 또 다른 새로운 크리에이터들이다. 그렇다면 이 플랫폼에서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떠난다. 결국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건 올리팬즈 플랫폼 자체다. 구독자들이 많아질수록 올리팬즈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고 크리에이터들이 떠나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생태계는 계속 유지된다. 올리팬즈를 이용해 한순간 엄청난 돈을 벌 수는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곳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도 박재범은 다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고 강인경은 올리팬즈를 넘어 자신의 브랜드를 확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진다. 올리팬즈는 정말 기회의 땅일까?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일까? 결국 중요한 건 이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들만이 이 길을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요즘 들어 올리팬즈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수십억을 벌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심지어 평범한 대학생, 직장인들도 부업으로 시작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번다는 소문까지 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다. 올리팬즈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걸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 나도 얼굴 안 보이면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어떤 콘텐츠를 올리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쓰는 거지? 일단 현실부터 짚어보자. 올리팬즈는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서비스되지 않는다. 즉, 국내에서는 올리팬즈를 직접 운영하거나 홍보할 수 없다. 하지만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보면 VPN을 사용해서 계정을 만드는 방법부터 한국어로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들까지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대체 어떤 콘텐츠가 올라오는 걸까? 올리팬즈를 단순히 성인 콘텐츠 사이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돈이 되는 가장 강력한 콘텐츠가 그쪽이긴 하다. 하지만 이 플랫폼에는 생각보다 더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온다. 어떤 사람들은 요가 수업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맞춤형 운동 코칭을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의 뷰티 팁을 공유한다. 실제로 올리팬즈에서 수익을 올리는 크리에이터 중에는 모델, 댄서, 요리사, 피트니스 트레이너까지 다양한 직업군이 있다. 하지만 이런 콘텐츠가 돈이 되냐고? 솔직히 말하면 거의 안 된다. 결국 사람들이 돈을 내고 보는 콘텐츠는 한정적이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 성인 콘텐츠라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 올리팬즈에서 수익을 많이 내는 상위 1%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를 분석해보면 단순한 노출 정도로는 큰 수익을 내기 어렵다. 왜냐하면 무료로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리팬즈 크리에이터들은 점점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요구받는다. 처음에는 수영복 사진, 다음은 더 과감한 연출, 그리고 점점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구독자들. 올리팬즈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팬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도 중요하다. 단순히 사진과 영상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구독자를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은 팬들과 10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위험이 발생한다. 내 콘텐츠가 유출되면 어떻게 되지? 올리팬즈는 폐쇄적인 플랫폼이다. 즉, 돈을 내야만 콘텐츠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크리에이터들의 영상과 사진이 유출되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벌어진다.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면 유출된 올리팬즈 콘텐츠를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있다. 크리에이터들은 지속적으로 유출을 막기 위해 싸우지만 한번 퍼진 콘텐츠는 되돌릴 방법이 없다.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만약 내가 올리팬즈를 시작한다고 하면 과연 나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앞에서 말했듯이 올리팬즈 수익의 80% 이상은 상위 1% 크리에이터들에게 집중된다.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한 달에 1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올리팬즈에서 진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확실한 팬층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희소성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끝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내가 만든 콘텐츠가 영원히 인터넷에 남아도 괜찮은가? 올리팬즈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한 가지 질문에 직면한다.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유튜브는 나이를 먹어도 계속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올리팬즈는 다르다. 사람들은 더 새로운 얼굴을 원한다.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원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극소수다. 올리팬즈가 진짜 기회의 땅인지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인지 결국 답은 스스로에게 있다. 올리팬즈는 이제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개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크리에이터 경제의 핵심이 됐다. 그리고 이 흐름은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다. 2021년 올리팬즈의 총 거래액은 5조 원을 돌파했다. 2023년에는 그 수치가 2배 이상 증가했다. 하루에 수십억 원이 이 플랫폼에서 오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모이고 있을까? 이제는 단순한 성인 콘텐츠가 아니다. 올리팬즈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라는 개념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다. 단순한 사진 한 장이 아니다. 단순한 영상 한 편이 아니다. 올리팬즈에서 가장 돈이 되는 콘텐츠는 결국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이다. 구독자들은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원한다. 크리에이터와 직접 대화를 나누고 특별한 요청을 하며 마치 1대1 관계를 형성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크리에이터들은 상상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낸다. 올리팬즈의 상위 0.1% 크리에이터들은 광고 없이도 하루에 수천만 원을 벌고 있다. 단순히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메시지를 통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플랫폼은 점점 더 프리미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지만 이제는 전문적인 브랜딩과 철저한 전략 없이 성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단순히 외모가 뛰어나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다. 단순히 유명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이제는 철저한 전략과 마케팅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장이 되었다. 박재범이 올리팬즈를 실험적으로 사용한 것도 바로 이런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인경이 단순한 콘텐츠 업로드가 아니라 브랜드와 전략을 선택한 것도 같은 이유다. 이제 올리팬즈는 그들만의 세계가 되어가고 있다. 단순한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철저하게 시스템을 이해한 사람들만이 살아남는 시장. 단순한 노출이 아니라 브랜드로 확장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끝까지 성공하는 구조.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과연 이 흐름이 계속될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성인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2021년 올리팬즈는 한 차례 성인 콘텐츠 금지 정책을 발표했다가 크리에이터들의 반발로 철회한 적이 있다. 하지만 언제든 다시 규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 만약 올리팬즈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동안 이 플랫폼에서 수익을 만들어왔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올리팬즈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강인경은 자체 브랜드를 만들었다. 박재범은 올리팬즈를 비즈니스 실험으로 활용했을 뿐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 올리팬즈에서 성공한 상위 크리에이터들도 빠르게 독립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결국 중요한 건 하나다. 이 플랫폼이 영원할 것이라 믿고 뛰어드는 사람과 이 흐름을 이용해 더 큰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 누가 승자가 될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자. 올리팬즈는 단순한 기회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유행인가?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